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손흥정 감독님을 뵙고 왔죠. 저희가 이제 1억을 졸끄러기 우리 커뮤니티가 1억을 기부했다고 해서 저를 대표로 이제 초대해 주셔갖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맙다고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부탁을 하셔갖고 또 자랑 한번 해야지. 이렇게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이제 토트넘 유니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입으면 좀 작아요. 그래갖고 고 작가님은 딱 맞고.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안 입고 이제 결이랑 채한테 다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신채아 양은 11월 달이 생일이어서 타이밍도 좋아서 제가 이걸 생일 선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손흥정 감독님을 뵙고 와서 2시간 반 동안 진짜 1분도 안 쉬고 얘기했어요. 1분도 안 쉬고. 그래서 진짜 웅이사의 말을 빌리자면 진짜 이렇게 호랑이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듯이 막 얘기를 진짜 신나게 했습니다. 너무 신나고 몰입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배운 점도 많고 느낀 점도 많아갖고 여러분이랑 이제 공유하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한 4편 정도로 이렇게 에피소드를 구성을 해갖고 여러분이랑 또 깊은 대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서 듣지 못할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최고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왜냐면은 이제 손흥정 감독님 정도 되면은 그냥 최고가 아니라 어떤 최고? 세계 최고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도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손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세계 최고의 선수로 자라날 친구들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한마디 해주실 위치에 있는 분이시죠. 이제 손흥정 감독님 정도 되면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 에세이도 다 읽고 뭐 토트넘 뭐 웹사이트도 들어가서 많이 보고 해외 외신들에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썼나 기사도 많이 읽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뭐 결론은 여러분이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3개. 여러분은 이제 맞힐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3개? 옹알옹알 해보세요. 거의 맞히실 거예요. 이제 우리 졸꾸러기들은. 일단 1반은 뭐죠? 졸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졸꾸러기가 뭔지 설명해 드렸는데 졸꾸하는 사람들을 친구들이 기부를 해준 겁니다. 감독님 그러면서 그 졸꾸는 원래는 그 졸라 꾸준인데 그 졸라가 좀 어감이 안 좋고 어린이들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았고 졸려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님께서 밥 먹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미친 듯이 열심히 하죠. 맞는 얘기죠.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헤드뱅잉 하듯이 끄덕이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졸꾸고 그다음에 이제 임계점 돌파. 그다음에 3번째는 의식적 노력. 의식적 노력. 뭐 이거 저희가 다 했던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지만 이게 여러분 다 알지만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진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테마가 손흥민 선수, 손 아카데미로 바뀐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또 해드리고 그래서 몇 분은 그래 내가 진짜 졸구랑 인계점 돌파랑 의식적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다음에 의식적 노력에는 괄호하고 이번에는 조금 스페셜하게 플러스 멘토가 들어갑니다. 멘토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일단은 손흥민 선수 에세이를 봐도 나오고 손흥정 감독님 뭐 유튜브만 찾아봐도 나와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일반적인 축구 커리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축구 선수로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걸 엘리트 스포츠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 말할 거예요. 잘못된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손흥정 감독님한테 특훈을 받으면서 첫 번째 한 특훈이 뭐냐면은 공을 몸에 붙이는 거. 트래핑 훈련만 합니다. 볼 리프팅만 계속 하는 거예요. 볼 트래핑만. 그거를 하고 막 운동장을 3바퀴도 돌고 하루에 4-5시간씩 공도 안 차요. 계속 트래핑. 그러니까 여기는 졸크 플러스 인계점 돌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생각보다 되게 잘하고 은근히 생각보다 화려한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손흥민 선수 형이 있는데 손흥윤 수석 코치님인데 그분도 사실 축구를 잘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부상이 있어갖고 그만뒀을 거예요. 그분도 손흥윤 코치님도 지금 수석 코치로서 활약을 엄청 하고 계세요. 우리 어린이 꿈나무들을 육성하고 계십니다. 손흥윤 코치님 밑에서 제2의 제3의 손흥민이 나올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 JK 아트사커라고 전권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프리스타일 전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로 1등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되게 팬인데 JK 아트사커 팬인데 그러니까 손흥민, 손흥윤 이 형제는 그렇게 프리스타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전권님은 아무튼 그 프리스타일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은 거고 손흥민, 손흥윤 형제는 그냥 볼 리프팅, 볼 트래핑 이런 거를 축구를 잘하기 위해 한 건데 그냥 어렸을 때 그런 프리스타일 대회가 있다고 해갖고
그냥 잠깐 형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 전건이 1등을 하고 2등을 손흥민 수석 코치님이 했대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볼 트래핑 훈련을 하루에 4시간씩 너무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프리스타일도 그냥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실제로 되게 잘하고 되게 뭐랄까 현란하게 해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탈압박을 잘하고 여러분 축구 선수의 클래스를 따질 때 제자리에서 선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벗겨내는 게 이렇게 압박을 벗겨내는 게 제끼는 게 되게 높은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제자리에서 달려가면서 제끼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탈압박을 벗겨내는 대표적인 드리블러가 이영표 선수였어요. 또 토트넘 선배시죠, 손흥민 선수의.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는 뭐 많죠. 이강인 선수도 탈압박을 잘하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탈압박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막 공기장에 가면 오 막 이런 게 나오죠. 막 국대 경기장 가면은 막. 아무튼 그래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손흥정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졸급 플러스 인계점 이게 두 개 합쳐진 얘기인데 지금도 손 아카데미에서 육성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진짜 볼을 몸에 붙이는 훈련을 진짜 목숨 걸고 시킨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뭐 과장하듯이 말씀하셨는데 몸이 닿을 수 있는 부위는 진짜 다 트래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볼에 닿아도 볼 트래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까지 공이 몸에 붙어야 축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못하거든요.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 이유는 저는 중학교 때 관악중학교에 이렇게 올라가갖고 저는 이제 봉천중학교를 나왔죠. 관악중학교가 우리 동네에 가까워서 거기 이렇게 스탠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냥 공을 계속 빵빵 찼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한 거예요. 왜? 일단 공이 몸에 안 붙으면 실제로 여러분 실전 경기에서 공을 뻥 찰 기회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프레질한 행동에 공을 뻥뻥 찬다는 거는. 그래서 공을 몸에 붙이는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축구를 혼자 연습을 해도 헛한 거죠. 헛했습니다. 오히려 농구는 제가 연습을 좀 잘했던 게 의식적 노력이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농구는 제가 하루에 키가 크니까 애들이 센터를 시키는데 저는 센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슛을 하루에 50개씩 꼬박꼬박 넣어서 슛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대3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상대편이 이렇게 주면 바로 잡고 넣으면은 골인. 바로 잡고 넣으면은 골인. 그래서 막상 게임은 재미가 없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슛을 하루에 50개씩 꼬박꼬박 해갖고 넣지 않으면 집에 안 가고 그랬고 농구도 할 때는 농구 그래서 센터보다는 슛을 훨씬 잘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졸구 인계점을 넘기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오고 손흥민 선수 에세이도 나오는데 이제 손흥정 감독님한테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또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화려한 것만 여러분이 보지만 그 에세이를 읽어보면은 고생한 게 진짜 눈물 나올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해갖고 손흥민 선수가 AFC 그러니까 아시안 풋볼 뭐지 AFC가 뭐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유로 축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로컵 같은 거죠. 유럽 대륙 월드컵이라 그래야 되나? AFC에 차출됐을 때 어렸을 때 처음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19살인가 18살인가.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주전은 아닌데 손흥민 선수가 그 함부르크에 있을 때 한국 음식을 못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팀에서 한국 음식을 해주니까 너무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4kg이 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위 말하는 엘리트 스포츠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친구가 없어요.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했고 한국의 그 학교에는 잠깐밖에 안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함부르크 유소년으로 갔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갖고 국대에서 형들 만난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형들도 만난 것도 즐겁고 밥도 맛있고 하면서 밥을 먹어갖고 4kg가 쪄갖고 돼지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말로는. 그래서 함부르크로 돌아왔는데 기량이 확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다 끝나고 2달 휴가가 생겼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또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제 막 한국 형들도 너무 보고 싶고 국대 형들도 보고 싶고 SNS도 그때 이제 여기 본인이 말에 따르면은 SNS에 맛이 들린 걸 아버지가 눈치채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아버지가 손흥정 감독님이 그건 이제 유튜브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여러분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나는 쪽팔려서 못 간다고. 너 이제 축구 인생 거의 끝나는 거라고. 쪽팔려서 못 간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형들도 너무 만나고 싶고 한국 음식도 너무 먹고 싶고 그래갖고 아버지 제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진짜
진짜 한국만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지옥 훈련하고 하루라도 이제 한국 형들 이제 보고 국대 형들도 만나고 그러고 싶어서 이제 자기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한국 가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럼 지옥 훈련 하러 가자 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냐. 그래서 진짜 아침에 훈련, 점심에 훈련, 저녁에 훈련해갖고 집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 SNS에 손흥민 선수가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의 말하면 이제 중독됐다 그랬는데 핸드폰을 잡을 힘도 없이 그냥 쓰러져서 잤대요. 또 일어나면 또 울려. 그러고 그때 훈련할 때 양발 킥 500개씩 하루에 500개씩 1000개를 안 차면 훈련이 안 끝난대요. 그래서 진짜 손흥정 감독님 말 들어보면 그때 진짜 목숨 걸고 시켰대요. 왜냐면은 얘가 요거를 못 넘어가면은 진짜 커리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다음에 구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뻔히 알기 때문에 진짜 목숨 걸고 시켰대요. 그래서 50일 동안인가 한국에 있다 갔는데 친구는 만나인커녕 지옥 훈련 50일 스트레이트 잠만 자다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졸구랑 임계점 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이 쏙 빠져갖고 이제 티스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티스님이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지금도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일 거예요. 그분이 손흥민 선수 유소년으로 픽업해 간 분인데 그분이 딱 이렇게 공항에서 마주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 새까맣게 타갖고 손흥민 선수 못 알아봤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그 연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연습 경기 뛰어보면은 감독이 얘가 기량이 올라왔는지 폼이 올라왔는지 알거든요. 얘가 너무 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에서 6경기 아마 15골인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에세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에세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냥 몸이 너무 가벼워갖고 손오공 그거 뭐 이렇게 막 무게 찾다가 무천도사한테 훈련 받았었나 손오공이 그 진짜 소년 만화 같아요. 손오공 훈련 받았다 그거 다 푼 다음에 쌓아놓은 것처럼 몸이 너무 가벼워갖고 그냥 차면 골이었대요. 그냥 차면 골. 그 다음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솔직히 에세이도 안 쓰고 손흥정 감독님도 그런 말은 안 하셨지만 제가 뉘앙스로 느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탁 감아차는 게 있는데 그걸 잘 차면은 막 누구는 이제 어떤 미친놈들이 재능 타고났다 그러면은 두 분 다 솔직히 내가 볼 때 그 에세이 톤을 봐도 그렇고 손흥정 감독님도 그런 상스러운 말은 안 쓰셨지만 제가 볼 때 되게 빡쳐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언제 완성이 됐냐면 손흥민 존이 언제 완성이 됐냐면 그때예요. 지옥 훈련할 때. 그 슈팅 1000개씩 할 때 그때 손흥민 존이 완성이 돼서 손흥민 선수는 그때 어떻게 차냐면은 손흥민 전에 가면은 하도 공을 많이 찼기 때문에 골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을 찬대요. 보지 않고 찬대요. 나 소름 돋았어 여기서. 서태웅이 그거예요. 그 눈 다쳤을 때 있잖아 부상당했을 때 몇만 번도 넘게 쏴온 슛이다 그러면서 눈 감고 프리드로 던지잖아요. 좀 완전 손흥민 선수도 진짜 소년 만화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졸고 그 다음에 임계점을 넘는 훈련 그 다음에 멘토가 붙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여러분 결국 최고가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졸꾸러기라고 이름 짓고 그다음에 졸꾸가 답이고 졸꾸 옷만 입고 다니는 게 그게 유일한 답이라서 그래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좀 비하인드 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멘토 얘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그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요번에 빡도 끝나고 다 안아드린 이유가 사실 손흥정 감독님 때문에 영향 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다 안아드렸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자주 안아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게라도 안아드려서 내가 랜선 멘토 아니면 랜선 형, 랜선 오빠, 랜선 동생, 랜선 친구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백태클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슈에 휘말렸었죠. 근데 저는 축구 덕후로서 그 정도 태클은 일상 다반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울 게 아닌데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청년이어갖고 같은 동료 선수가 다쳐갖고 동료 선수가 다친 거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백태클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그건 경기 중에서 일어난 건데 자기가 거기에 원인 정원했는데 친구가 너무 많이 다쳤다는 거 해서 제가 그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상황이 어땠었냐고. 흥민이가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었대요. 그때요. 완전히 무너졌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손흥정 감독님께서 그 토트넘 구단주인가? 아무튼 제가 어디 구단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토트넘 구단주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저쪽 구단에 연락을 취해달라 그런 건가 아니면 저쪽 구단주한테 직접 연락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아버지로서 이번에는 코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족 대 가족으로 그쪽 가족한테 먼저 사과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우리 흥민이가 너무 사과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냥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렇게 그렇게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되겠느냐 하고 양해를 먼저 받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멘토이 좀 회복되고 어떻게 됐죠? 챔스랑 리그에서 연속골 넣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멘토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멘토가.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들이 멘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멘토 없이 살아가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멘토가 돼야 되는 순간이 오고 저는 고 작가님이라는 코치 그다음에 친구 같은 코치 플레잉 코치가 있어서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지만 근데 저는 기업의 이제 운영자로서 최고 결정권자로서 멘토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데 제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35가지는 완전 그냥 멘토에 의존을 하고 살았어요, 저는요. 네. 근데 거기서 멘토에서 의존을 하고 살았다는 게 뭐 멘토가 매일같이 코칭 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조카 형을 매번 만났겠습니까? 제 조카 형이 멘토였죠? 살면서 10번을 안 만났어요. 10번을 안 만났다고요. 송지호 부사장님이 제 멘토였는데 제가 송지호 부사장님을 6번밖에 살면서 안 만났어요. 그냥 여러분 뭐 매번 만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질의응답도 하고 중복 자배도 답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직간접적으로 저랑 소통할 수가 있어요. 빡독도 있고 빡독 X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레전톡이란 툴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누군가가 고민을 올려 보내면은 당첨이 되면은 그게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찍은 따봉이기 때문에 그게 고민 해소가 많이 돼요. 그다음에 고 작가님이 그다음에 저의 지금 최고의 멘토는 누구냐면 책입니다. 책이에요. 저는 지금 책보다 좋은 멘토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실천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스터했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대스타지만 아직 27살로 뭐 그렇게 엄청 성숙한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나이로 봤을 때 27살이라서 아직도 어린 친구, 여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손흥정이라는 엄청 진짜 아름드리나무 이렇게 같은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심각한 멘탈 붕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백그라운드 얘기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졸꾸 진짜 인계점. 예? 그다음에 이제 의식적 노력. 그다음에 가능하면 플러스 멘토. 그다음에 싱큐베이션 같은 집단 지성도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 싱큐베이션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싱큐베이션의 관여를 안 해서 잘 모르고 얘기를 주워 들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서평 없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이제는 서평도 한두 개 있는 지원자가 아니라 서평을 꾸준히 쓰던 사람들만 지원자가 많아지고 전체 지원자는 줄어갔고 생각보다 꾸준히 한 사람은 싱큐베이션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대요. 근데 그래서 어때요? 퀄리티는 높아져 갖고 과연 이분이 그룹원인지 그룹장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집단 지성이 돼가고 있고 뭐 이용승 원장님 뭐 거기 우리 이웅구 이사 김주현 팀장 우리 PD들 좋은 친구들이 많고 좋은 멘토들이 많아갖고 저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가 그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멘토라는 거를 단순히 한 사람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 괄호 안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는 재능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만약에 손흥민 선수인데 이 새끼 타고났네. 그러면 전체 죽방 한 대 날릴 거예요, 진짜요. 정말로 목숨 걸고 훈련한 거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서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다음에 다음 에피소드 때에서 제가 더 재밌는 얘기 더 말씀드릴 거예요. 뭘 헤쳐나가야 되나 우리 흥민 선수님께서. 아무튼 그래서 잊지 말자고 졸구, 인계점, 의식적 노력을 절대 잊지 말고 열심히 해서 우리 모두 최고가 되자. 상위 20% 내가 무엇을 하든 상위 20%에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손흥민 선수 관련 에피소드로 또 우리 인생을 알아보는 이야기를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